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노동법 전문 주차로 변호사를 모시고 경제와 노동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과 더불어 법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전화에는 주차로 변호사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최근 연방정부의 9호 법안과 또 캘리포니아 의회가 연장하는 2021년도 유급 병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고용주가 코로나19 연방 유급 병가를 다시 연장 제공해야 하나요? 네, 2021년 3월 10일 의회는 1조 9천억 달러의 코비드-19 9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3월 11일에 법안에 서명을 했고요. 이 법안은 고용주가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FFCRA 휴가를 계속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휴가를 제공하기로 선택한 고용주에 대한 세금, 급여, 세금 공제 조항을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을 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휴가를 제공하기로 선택한 고용주를 위해 FFCRA 휴가에 대한 사유를 확대합니다. 사실 고용주가 FFCRA 긴급 유급 병가 또는 확대 가족 의료 휴가를 제공해야 하는 요건은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되었습니다만은 이 새 법률은 이를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FFCR의 휴가 제공은 유급 병가 제공은 이제 선택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법의 확대된 사유를 보게 되면 직원이 백신 접종을 맞을 때 사용하는 휴가 시간, 코비드-19 백신과 관련된 모든 질병 또는 상태에서 회복하는 시간, 직원이 코비드-19에 노출되었거나 고용주가 검사 또는 진단을 요청한 경우가 추가로 포함되겠습니다. 새로운 법은 2021년 4월 1일부터 FFCRA에 따른 긴급 육아 병가를 최대 10일로 재설정합니다. 고용주가 FFCRA에 따라 계속 자발적으로 긴급 유급 병가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면 고용주는 2021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격을 갖춘 긴급 유급 병가로 지급된 최대 10일의 임금을 offset하기 위한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캘리포니아 고용주에게는 연방 유급 휴가 제공이 선택 사항이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요. 제공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방금 앞서 캘리포니아주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캘리포니아주에 코비드-19 유급병가를 2021년에도 연장 제공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캘리포니아주에 한정해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고용주가 코비드-19에 영향을 받는 직원들에게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획기적으로 확장하는 조치를 지난 3월 18일에 승인했습니다. 주지사가 3월 19일에 서명을 했고요. 3월 29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의무는 직원이 25명 이상인 고용주에게 적용이 되고 2020년에 휴가나 유급 병가를 제공받았더라도 2021년에 코비드-19 관련 병가에 대한 새로운 뱅크가 주어집니다. 작년 팬데믹 중에 뉴섬 주지사는 특정 식품 부분 근로자에게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행정명령을 발행했습니다. 이후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미국에서 500명 이상의 지원이 있는 모든 고용주에게 이 의무를 확대하는 AB 1867을 제정했고요. 이 새로운 의무사항은 직원이 25명 이상인 공공 및 민간 고용주에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의무는 전보다 캘리포니아에 더 많은 고용주에게 적용이 될 것이고요.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원이 25명 이상인 고용주의 직원은 코비드-19 추가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에는 눈에 띄는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사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유급 병가를 제공했습니다만은 새로운 법안은 적격 사유 중 하나로 근무 또는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직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전 요건보다 굉장히 광범해졌습니다. 적격 사유와 관련해서 이 법률은 일반적으로 이전 법률에 포함된 두 가지 사유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비드-19 관련된 자가 격리 또는 격리 기간.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코비드-19 관련된 우려로 자가격리 또는 격리하도록 권고할 경우 두 가지는 똑같이 남아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법안이 다음과 같은 유급병가에 대한 5가지의 사유를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직원이 코비드-19에 대한 예방을 위한 백신을 접종하러 가는 경우, 직원이 백신 관련 증상을 겪고 있어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이 코비드-19 증상을 겪고 있고 의사의 진단을 받으러 가는 경우, 직원이 자가격리 또는 격리 기간의 대상이거나 자가격리를 받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비드-19 관련된 사유로 학교 또는 보육 장소가 폐쇄되었거나 이용할 수 없어서 직원의 아동을 돌보고 있는 경우, 작년 FFCRA와 굉장히 유사한 그러한 적격 사유들이 크게 확장이 됐습니다. 이러한 유급 병가에 대해서 작년에 제정된 법령과 마찬가지로 고용주는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근로자는 80시간의 코비드-19 추가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유급 병가를 받기 전 2주 동안 주당 40시간 이상 일을 했거나 일할 예정이 있었던 직원도 마찬가지로 80시간의 휴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파트타임 직원은 근무 시간에 따라 휴가의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간 일정이 정상인 근로자는 2주 동안 근무하도록 예정된 총 시간과 동일한 유급 휴가 시간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다양한 시간으로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은 휴가일 전 6개월 동안 개인이 매일 일한 평균 시간의 14배, 14배에 해당하는 휴가 시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6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계산은 일반적으로 전체 고용기간의 평균 시간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저희가 이 풀타임과 파트타임의 직원을 명심을 해서 80시간은 풀타임에게 주어져야 되겠고요. 파트타임은 적절하게 어저스먼트가 돼서 유급 병가 페이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이 캘리포니아 2021년도 이 추가 육아 병가 지급 시 직원의 시급은 어떻게 개선하면 되는 겁니까? 네,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새로운 추가 유급 병가에 대한 급여 비율, the rate of pay는 비면제 직원의 경우, non-exempt 직원의 경우는 다음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지급이 됩니다. 해당 직원의 정규 시급 아니면 초과 근무 시간을 제외한 직원의 총임금을 이전 90일 전체 급여 기간 동안 근무한 총 시간으로 나눈 비율,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 또는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시의 최저임금 중에 가장 높은 시급으로 지급이 돼야 되겠고요. 면제 직원의 경우, 샐러리를 받는 직원의 경우에 임금률은 고용주가 다른 형태의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을 계산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 통상적으로 한 달 월급의 12개월을 곱하셔야 되고요. 나누기 52주를 하시고 또 나누기 40시간 하게 되면 샐러리 직원의 시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코비드-19 추가 유급 병가의 한도는 1일 $511가 되겠고요. 근로자당 총 액수는 $5,110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점은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이미 코비드-19 추급 육아 병가를 제공한 고용주는 해당 시간을 추가 유급 병가 의무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추가 유급 병가와 중복되는 이유로 FFCRA나 또는 지역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휴가는 동시에 소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2021년에는 80시간의 추가 유급 병가를 한 번만 제공하면 된다는 뜻이 되겠고요.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FFCR의 연방 추가 유급 병가를 선택하기보다는 당연히 캘리포니아 추가 유급 병가 의무를 만족시키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코비드-19 추가 유급 병가를 사용하기 전에 또는 코비드-19 추가 유급 병가 대신에 다른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코비드-19 추가 유급 병가는 노동법 섹션 246 조항에 따라서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급 병가의 추가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유급 병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이 코비드-19 추가 유급 병가를 먼저 소진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겠고요. 이전 법률과 마찬가지로 고용주는 추가 유급 병가 권리에 대한 통지를 반드시 제공해야 됩니다. 노동청은 이 법안 발효일로부터 7일 내에 샘플 통지 템플릿을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반드시 디파트먼트 웹사이트에 노동청 사이트에 가서 한번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고용주는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전자로 이메일로 통지를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 하나는 2021년 1월 1일까지 소급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법은
FFCRA가 만료된 후에 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경제적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소급 조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컴플라이언스가 까다로울 것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서 하나 저희들이 배워야 할 키포인트는 직원이 2021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코비드-19 추가 유급 병가에 따라 휴가를 냈고 고용주가 유급 휴가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수준의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원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이 있을 경우 고용주는 해당 직원에게 그러한 보상을 소급 지급해야 됩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네. 소급 지급의 경우 지급에 해당하는 휴가 시간은 고용주가 이번 신규 의무에 따라서 제공해야 하는 추가 유급 병가의 총 시간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많은 고용주에게 상당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상공회가 지적했듯이 직원이 몇 개월 동안 휴가를 간 이유를 꼼꼼하게 추적하지 않는 한 고용주가 소급 지급 요청에 대한 준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소급 명령에 따른 분쟁과 소송이 많을 거라 예상됩니다. 이 새로운 의무사항은 2021년 9월 30일에 만료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철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